이번 영상에서는 전자기기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어떤 전자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자기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고,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사용에 불편은 좀 없으신가요? 다들 편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아직 스마트폰 사용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뤄볼 전자기기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겪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바로 전화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은 크게 두 가지 회사의 모델에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애플사의 핸드폰과 삼성사의 핸드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삼성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전화기 모양의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앱인데요. 이 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숫자와 바로 아래 작은 전화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직 연락처가 저장이 안 되어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면 바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 키패드에 사용해서 누르신 다음에 작은 전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면 번거롭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외워야 하니까 힘들겠죠? 그럼 이번엔 상대방의 연락처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면서 아래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최근 기록을 눌러주시면 가장 최근에 전화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화번호를 눌러보시면 플러스 연락처의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그럼 그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다음부터 연락을 하고 싶으실 때 아까 아래 최근 기록 옆에 연락처를 누르셔서 저장된 연락처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애플의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라고 삼성 핸드폰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모든 핸드폰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내 핸드폰이 삼성이나 애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본론으로 돌아와서 애플 또한 삼성과 마찬가지로 초록색 전화기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키패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설명해드린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아까처럼 키패드에 원하시는 번호를 누르시고 아래 전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화가 갑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연락처를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삼성 핸드폰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래 매뉴얼 중에서 최근 통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최근 전화 기록이 다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연락처를 저장하냐? 오른쪽에 시간이 나와 있고 바로 그 옆에 파란색 I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전화번호랑 여러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 글씨로 연락처 공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연락처 등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름뿐만 아니라 이메일, 대명사, URL 등등 많은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위에 완료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연락처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화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능을 쓰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인데요. 문자 또한 아직 보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삼성 핸드폰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전화를 걸듯이 하단에 점 3개가 있는 파란색 말풍선처럼 생긴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1대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가 있을 건데요. 거기서 1대1 대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락처가 나옵니다. 연락처에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으시면 상단에 연락처 검색 또는 번호 입력
이라는 검색란에 원하는 상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검색란 바로 오른쪽에 십자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단의 회색 입력란을 눌러주셔서 원하시는 말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비행기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애플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애플은 하단의 초록색 말풍선 모양의 앱이 문자인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문자 앱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자 보내기는 애플이 더 간단한 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파란 네모 상자에 연필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버튼인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는 입력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대로 원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이 끝나셨으면 하단 회색 십자 모양 오른쪽에 입력란에 원하시는 문구를 입력하시고 오른쪽 파란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전화 앱을 통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알려드린 전화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름 바로 아래에 4가지 선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를 눌러주시면 아까의 방법과 같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핸드폰에서 문자와 전화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전자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보이는 전자기기이고 점점 이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점점 키오스크가 설치된 시설들은 늘어나고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와 상관없이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요식업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가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카페인데요. 카페는 빠르게 주문을 받고 손님들이 최대한 기다리지 않고 음료를 제공해야 하기에 키오스크가 이젠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카페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화면은 이렇게 광고나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화면을 터치해주시면 주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음료를 생각해줍니다. 만약에 오늘은 녹차나 캐모마일, 그런 차 종류를 드시고 싶으시면 T 구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스무디 같은 음료를 마시고 싶으시면 음료 구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류가 가장 많은 커피류를 선택하겠습니다. 커피를 누르시면 또 여러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또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커피를 마시고 싶은가를 떠올리세요. 만약에 우유가 들어간 라떼를 드시고 싶으시면 라떼 구간을 선택하시고 그냥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으시면 에스프레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간까지 정해서 거기에 원하는 음료까지 정하셨으면 그 음료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음식점이 아닌 카페 키오스크를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카테고리로 식품을 나누고 점점 자세한 식품이 나오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마지막에 옵션이라는 선택지를 주는데요. 화면에서와 같이 원하는 음료를 누르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뜹니다. 옵션 창에서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셨거나 따로 추가를 안 하셨다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선택하신 음료가 장바구니에 담기는데요. 더 이상 원하는 상품이 없으면 바로 오른쪽에 결제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먹고 갈 건지 포장할 건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걸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결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버튼들이 있지만 카드 결제는 카드 결제라고 쓰여진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가 아닌 결제를 원하시면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 바코드 찍는 부분에 바코드를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렇게 완료를 눌러주시면 포인트 적립에 대한 문구가 뜨는데 여기에선 적립을 하시고 싶으시면 얘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까지 해주시면 결제가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셀프 계산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셀프 계산대 또한 키오스크랑 다를 게 없는데요. 그저 시작 화면에 터치하시고 원하시는 물품을 바코드 리더기에 찍어주시면 상품이 화면에 나옵니다. 원하시는 상품을 다 찍으셨으면 오른쪽 하단에 결제하기를 누르시거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원하시면 그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그렇게 결제 수단 화면으로 오셨으면 카페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키오스크 활용이 간단하죠? 이렇게 오늘은 점점 어려워지고 많아지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를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전자기기 사용 방식은 유사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이제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론을 아는 거랑 실전은 다르기에 많은 전자기기를 한번 직접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